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공작법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동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추석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추석 지나고 이제 제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석 동안 뭐 쉰 만큼 또 즐겁게 보낸 만큼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롤 단조죠. 롤 단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캠 위치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위치가 좀 바뀌어서 아마 아래를 보고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캠 위치 바꿔서 다음 주부터는 캠 위치 바꿔서 아래 보고 강의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롤 단조인데 롤을 이용하는 단조입니다. 네. 그래서 롤은 뭐예요, 여러분들? 회전하는 어떤 원기둥 같은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원기둥, 그 사이 이렇게 회전하는 원기둥인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재료를 넣는 거죠. 재료를 넣으면 이 롤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누르겠죠. 누르면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 모양으로 이렇게 딱 찍어내는 거죠. 네. 결국에 이 단조든 그러니까 소성 변형에서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찰흙 가지고 이렇게 찍었던 것들, 어렸을 때 해봤던 거 있죠. 틀에다가 이렇게 찰흙 넣어서 하는 거, 그거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다른 건 뭐냐? 힘이 다른 거죠. 온도도 다르고. 찰흙은 상온에서 이미 말랑말랑해요. 굳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온도를 가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힘을 강하게 누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이런 금속 재료는 어때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변태 재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냉간 가공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온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강한 힘을 이용해서 누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재료를 눌러서 틀로 눌러서 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롤 단조는 이제 롤을 이용해 가지고 롤에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누르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장점이 뭘까요? 한 번에 모든 모양을 만들려면 어때요?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한 번에 모든 모양을 가압하니까. 그런데 롤 같은 경우에는 접촉하는 면적이 어때요? 지금 접촉하는 면적이 이렇게 크게 잡아도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전체 재료가 다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재료가 다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만 접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모양이 아니라. 그래서 힘이 좀 덜 들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로터리 스웨이징입니다. 로터리 스웨이징은 뭐냐면 다이를 회전시키면서 봉이나 관 또는 선재의 지름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그러니까 아이고 넘어간다. 여기 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롤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해머예요. 해머예요. 자, 해머가 이 롤이 아닌 곳을 지나갈 때에는 힘을 안 받아요. 근데 롤을 딱 만나면 이게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머가 여기 있을 때에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회전을 하니까 이제 해머가 이쪽 위치에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롤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꾹꾹꾹꾹 이렇게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로터리 스웨이징. 자, 다음은 이제 아변, 압출, 인발, 전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변 가공입니다. 아변 가공은 영어로 롤링이라고 해요. 롤링. 자, 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링이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를 상온 또는 고온에서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 판재, 형재, 관재 등의 소재를 만드는 가공법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롤 사이로, 회전하는 롤 사이로 통과시켜서 판재, 형제, 관재 등의 소재를 만드는 가공법이다라는 거죠. 자, 열간 아변과 냉간 아변이 있다. 동일합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 동일해요. 재결정 온도 이상이면 열간, 아래면 냉간이다. 열간 아변은 치수가 큰 재료에 적합하고 하중이 적게 든다라는 거. 냉간 아변은 치수가 정확해진다. 그리고 표면이 깨끗하나 하중이 높아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두꺼운 재료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만큼 두꺼운 거에서 한 50% 줄이고 싶어요. 자, 이거 굉장히 큰 두께 변화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두께 변화가 있는데 아무튼 최종 재료도 두꺼워요. 이 정도로 두꺼워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열간 아변을 해야 됩니다. 왜? 에너지도 많이 들 테고, 그죠? 그러니까 치수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치수를 많이 줄일 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좀 따뜻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열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꺼워요. 재료가 두꺼워요. 최종 재료가 두꺼워요. 그러면 오차가 어느 정도 나도 괜찮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혈관 아변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아주 얇고 정확한 두께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냉간 아변을 한다는 거죠. 네. 치수가 정확해야 될 때는 냉간 아변을 한다. 치수가 좀 커서 오차가 어느 정도 있어도 되는 재료들은 열간 아변을 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강판 아변을 한번 볼게요. 강판 아변. 그러니까 강으로 된 판을 아변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철광선, 석회선, 뭐 석탄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녹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성분을 맞추겠죠. 합금 뭐 이런 성분을 맞추겠죠. 자, 이 성분을 맞춘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일단 넘어가도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용융된 금속을 만들었습니다. 그 용융된 금속을 이제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얘네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나가는데 어디를 따라 나가냐면 지금 롤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연속 주조가 되고요. 아이고, 계속 넘어가네. 연속 주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요. 자, 적당한 크기로 일단 자릅니다. 주조를 한 다음에 일단 잘라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주조를 한 거예요. 기다란 판때기를 우리가 그 육룡 금속을 굳혀서 길게 굳혀서 강판을 만든 겁니다. 강궤를 장방형 강궤. 자, 얘는 두께가 50에서 350이에요. 그러니까 5cm에서 35cm. 굉장히 두껍죠. 폭도 이만하고 뭐 길이도 이만해요. 굉장히 크죠. 요거 깔리면 사람 죽습니다. 아주 무거워요. 자, 요런 강궤를 이제 옮겨요. 뭐 직송 그러니까 공장으로 옮기기도 하고 뭐 연속 주조기에서 바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 강궤를 이제 가열로를 지나서 어떤 아변기에 물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변기에 이제 넣을 겁니다. 여기 스케일 제거로 되어 있는데 스케일 제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탈황이나 그 산화나 뭐 이런 거 탄탈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스케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 스케일을 제거해 준다 그랬죠. 뭐 용액이나 샌드블라스트를 이용해서 그 스케일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변기에 물려줍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 물렸어요. 관계 이만한 관계가 이제 물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데 롤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아변기, 그러니까 롤 사이를 지나가게 돼요. 열간 다물질 아변기, 뭐 조아변기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열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두께를 좀 많이 줄인다거나 하는 거예요. 두께를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뭐 식힌다거나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치기라는 데에다가 돌돌돌돌 말게 됩니다. 권치기는 이렇게 롤을 동그랗게 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돌돌돌돌 말아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코일이라고 하는 그 엄청 큰 이렇게 생긴 어떤 코일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싣고 가는
트럭들을 봤을 거예요. 트럭이 이렇게 코일을 싣고 갑니다. 이 코일이 바로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은 요거 최종 제품. 네, 이런 코일들을 감고 가는 거예요. 무겁겠죠. 그래서 사고 나면 저기에 깔리면 이제 또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형 트럭 옆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열간 압연을 통해서 두께 같은 걸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동을 하기도 하고 바로 이제 냉간 압연을 하기도 합니다. 두께를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제 냉간 압연기에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치수, 정확한 치수, 그리고 좀 기계적 성질을 좋게 만들어서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냉간 압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풀림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 풀림이라는 작업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냉간 가공으로 인해서 생긴 잔류 응력들 같은 거 다 좀 없애주는 거, 풀어주는 것들입니다. 조질 압연기 다음에 정정한 다음에 냉연 강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작업 공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응용된 금속을 만들고 그거를 주조를 통해서 장방형 관계를 만든다. 이 장방형 관계를 열간압연을 통해서 우리가 적당한 두께까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냉간압연을 한다. 냉간압연에서는 치수를 정확하게 만들고 기계적 성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냉연 간판이 완성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연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압연의 원리는 롤 사이에 이제 두꺼웠던 재료가 빨려 들어가면서 네, 얇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림부라는 게 있어요. 물림부. 자, 보시면 EA, E1, A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롤에 딱 물려 있는 부분이에요. 롤에 딱 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를 물림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접촉 면적을 보면 이 길이가 뭐 얼마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요 길이가 또 얼마 정도 되겠죠? 이거 곱하기 여기 폭. 이 길이 물림부의 길이 곱하기 폭을 하면 접촉 면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려 있다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LD예요. 지금 그림에서 표시된 LD. 그러면 요 길이,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랑 LD랑 사실은 약간 차이가 나겠죠. 지금 호의 길이랑 어떻게 이 수직한 길이가 똑같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롤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요 각도가 작으면 어떻겠어요? LD나 이 호의 길이나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뭐 그냥 LD 곱하기 여기 이쪽으로의 폭, 이쪽으로의 폭, B 뭐 B0든 B1이든 그걸 곱해서 그냥 접촉 면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압연력은 뭐냐면 P예요. 롤이 눌리고 있는 힘입니다. 롤이 눌리고 있는 힘이고 양쪽에서 같이 밀겠죠. 롤이 같이 밀고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접촉부에서도 재료가 롤을 밀고 있겠죠. P로 똑같은 P로 됐죠? 다음 접촉끼리 아까 LD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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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입니다. 아, 제가 지금 그림에서 잘못 설명했네요. 아까 그 거기 요거 할 때는 LD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W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LD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거는. 네, LD는 지금 중심부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로 표시되어 있죠. 접촉 길이. 네, 다시 여기 이렇게 중심부부터 여기 앞부분까지를 접촉 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사실 이거 수치 뭐 이런 이름들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배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요거 잘 봐두세요. 물림각과 압파율입니다. 압파율은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 들어왔던 두께와 나갈 때의 두께의 비입니다. 그러니까 H0, 그러니까 처음 들어온 길이가 H0고 나갈 때 줄어든 길이를 비율을 내서 곱하기 100%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H0분의 H1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그런데 줄어든 양을 좀 더 비율로 보고 싶어 해서 압파율, 그래서 H0 빼기 H1으로 한 겁니다. H0 빼기 H1을 H0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거로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를 표현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죠? 이게 최종 높이니까. 근데 이것보다 이제 줄어든 양을 딱 표현하고 싶어 해서 H0 빼기 H1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림각은 뭐냐면 이제 네, 이렇게 알파1 이거를 물림각이라고 합니다. 물림각.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림 보면 여기부터. 네, 이거는 일단 그 재료가 딱 그 물리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위치부터 보려고 이제 여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음 재료 폭 변화. 자, 모든 재료는 여러분들 포화송비가 있다고 했죠. 포화송비. 포화송비가 뭐예요?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재료를 당기면 최종 길이는 이만큼 늘어나는데 두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께는 줄어든다 그랬죠. 이쪽으로는 줄어든다 그랬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늘어나면 다른 쪽으로는 길이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지금 누르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H0가 H1이 되죠. H0가 H1이 된단 말이야. 자, 위아래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양옆으로는 늘어나야 돼요. 그쵸? 이쪽 방향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부피가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폭은 네, 지금 얘는 줄어들었잖아요. H0 빼기 H1이었는데 얘는 1 빼기 0입니다. 두 개가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압파율을 가지고 대략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폭은 변화는 0.35 곱하기 루트 R 롤의 반지름 있잖아요. 걔 곱하기 H0 빼기 H1 곱하기 H0 빼기 H1 나누기 H0다. 두께의 감소 부분은 대부분 길이의 증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제가 이쪽 방향으로도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료가 지금 3D예요. 3D.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면 재료가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면 이쪽 방향도 줄어들고 이쪽 방향도 줄어들어야 돼요. 자, 얘 입장에서 봅시다. 얘 입장에서. 자, 이쪽 방향에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늘어나야 돼요? 이쪽 방향 늘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길이 방향으로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도 늘어나고 이쪽 방향으로도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는 양보다 사실은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게 더 많더라라는 걸 지금 여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네. 다음 아변에 의한 결정 조직.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를 알파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파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요 그림 알파 1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일단은 뭐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거 그냥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네. 왜 여기 애매하게 알파로 표시했냐라는 거 조금 이따가 볼게요. 다음 아변에 의한 결정 및 조직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립은 아변 방향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 이렇게 원래의 결정립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겠죠. 눌립니다. 자, 냉각 가공은 이렇게 눌리고 끝이에요. 냉각 가공은 이런 정방형의 결정립이
위아래에서 힘을 주니까 눌리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열간 가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눌린 결정들이 재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열간 가공은 재결정 온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결정이 나타나는데 한 이 정도에서 끊어주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미세한 결정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하게 되면 어때요? 얘랑 비교했을 때 거의 같아지죠. 네. 결정립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면 조대 결정립이 생성돼서 재료의 성질이 좀 별로가 되겠죠. 안 좋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충 이제 냉각 가공에서 끝내거나 아니면 이 정도 미세한 결정립을 가지고 있을 때 끝내주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냉각 가공을 하면 섬유상 조직이 되면서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더하면 이제 결정립이 성장하면서 잔류 응력 없어지고 뭐 등등등 앞에서 설명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롤 배치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합시다. 롤을 그냥 두 개 이렇게 회전하는 롤을 두 개를 딱 이렇게 놓고 위아래에서 아변력을 가하는 게 이제 2단 아변기입니다. 자, 이 안에다가 이제 그냥 롤을 하나를 더 놓고 이쪽 방향에서도 재료를 보내주고 이쪽 방향에서도 재료를 보내주는 걸 3단 아변기라고 합니다. 4단 아변기, 얘는 이렇게 놓고 안에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넣어주는 걸 4단 아변기라고 합니다. 6단 아변기, 뭐 센지미어 아변기 다 비슷비슷하죠. 어쨌든 롤 두 개만 딱 이용하든 여러 개를 이용하든 네, 다 아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네, 무슨 장점이 있을지 네,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힘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요런 아변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더 좋기 때문이죠. 딱 봐도 복잡해요. 딱 봐도 얘가 만들기 기계를 구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 있다는 건 요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좋을까요? 힘을 줄 때에도 좋고, 네, 힘을 줄 때에도 좋고, 또 그 컨트롤하기도 좀 쉽습니다. 그리고 3단 아변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변이라는 게 결국에는 긴 판이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야 돼요. 공장의 길이가 길어야 돼요. 근데 위아래로 가게 되면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네. 대신에 힘이 어떻게 더 많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죠. 다음 유성 아변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돌리면서 판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 유성 아변기, 연속 4단 아변기. 이제 그 연속으로 4단 아변기를 연속으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뭐 연속 2단 아변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연속 6단 아변기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으로 한다는 건데 여기는 지금 4단이니까 연속 4단 아변기를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예시로 연속으로 넣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뭐 1cm로 줄이고 0.5cm로 줄이고 뭐 여기서는 이제 0.3cm로 줄이고 이렇게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아변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회전하는 속도를 잘 맞춰야 돼요. 왜죠? 두께가 줄어들 때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다 그랬죠. 자, 내가 여기서 처음 원재료를 0.1cm/s 속도로 밀어 넣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롤을 통해서 나오는 얘는 어떤 속도로 나올까요? 0.1cm/s로 나올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눌리면서 뭐가 된다 그랬죠? 길이 방향으로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0.1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나오게 돼요. 그럼 얘를 받는 얘랑 회전하는 속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연속 아변기를 설치할 때에는 얘랑 얘의 속도를 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롤이 아니고 판이 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줘야 연속 아변기는 네, 잘 돌아간다라는 거. 유니버셜 아변기 네.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아변기입니다.
다음으로 아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판재아변, 그다음에 형제아변, 봉선아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박판 및 중판 아변. 그러니까 판이에요, 판. 박판 뭐예요? 아주 얇은 판. 중판 적당히 얇은 판입니다. 냉형 강판, 후판, 중후판. 네, 요거 뒤에서 다시 볼게요. 자, 박판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중판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자, 다시 스케일 제거합니다. 가역 아변기를 눕니다. 가역 아변기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눌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내요. 다듬질 아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감아요. 코일을 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넣어주는 속도와 여기서 감아주는 속도는 달라요. 왜? 길이 방향으로 더 빠르게 뿜어져 나오니까. 네, 나올 때에는 더 빨리 나오니까. 다음 이제 코일, 여기서 만든 코일 있죠? 코일을 여기다 다시 감아요. 코일을 감아놓고 이제 얘를 옮겨서 여기다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연속 산세 과정을 거칩니다. 뭐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해주고 하는 공정이에요. 네, 방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감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물려가지고 이제 냉간 아변을 합니다. 냉간 아변할 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쭉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기 청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풀림 과정을 한 다음에 조절 아변을 해서 코일 제품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보면 이런 그 판재 아변 가공을 보면 연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동일하게 한 번에 팍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롤을 지나가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여기에 감기면서 재료의 공정이 완료가 되는 거죠. 뭐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산세하고 방청하는 과정도 연속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담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지나간다. 아변도 순서대로, 전기청정도 순서대로, 풀림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된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이해가 됐죠? 재료를 한 번에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러니까 감아 놓은 거를 딱 걸면 쭉 가면서 순서대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다음은 형제 아변입니다. 형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아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을 가지고 있는 재료. 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변을 하는데 어떤 모양을 갖도록 아변을 한다는 거예요. 아변으로 만들 수 있는 형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을 아니 아까 보았던 그 광괴를 가지고 이렇게 큰 판형 광괴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모양을 아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은 디귿자로 어떻게 만들까요? 신기하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일가? 네모 뭐 이런 식의 재료가 들어오겠죠. 네, 들어올 텐데 그럼 롤로 여기랑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런데 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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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는 롤이 있으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네, 대충 알겠나요? 느낌이 오나요? 자, 보면 그러니까 얘는 롤의 모양이, 롤의 배치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롤 모양도 잘 만들어줘야 되고 롤의 배치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이거를 이제 공형 롤이라고 하는데 형태를 만들어주는, 네, 롤이어서, 자, 보면 지금 롤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재료를 밀어 넣어 주니 당연히 딱 요 모양대로 가압이 되면서 재료가 나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요거 롤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 재료를 밀어 넣으면 저 모양대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네. FGH는 다시
FGH. 네. 자, 저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FGH는 보면, 자, 얘를 이제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G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넣으면 H자처럼 되는 거예요. H자, H 모양처럼. 뭐예요? 아까 여기 봤던 내일 강도 H자죠. H형 강도 H자고, 그렇죠? 얘도 I나 H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뒤집었을 뿐이지.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한쪽이 더 두꺼운, 우리 방금 봤던 이런 거, 한쪽이 위쪽이 좀 더 두꺼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롤 모양만 잘 배치를 하면. 근데 한 번에 될까요? 저게 한 번에 안 돼요. 적당히 이제 우리가 두께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정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 번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어떤 치수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말랑말랑한 재료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조인가요? 육룡된 금속을 다루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변을 한단 말이에요. 소선 가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아무리 열강 가공을 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적당한 치수 변화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바꾼 다음에 뭐 열강 가공 혹은 뭐 풀림 처리를 해서 잔류 응력을 없애주고 혹은 결정립을 바꿔준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재결정해가지고 뭐 하고 열강 가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냉강 가공하고 끝내는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봉제 아변을 할 거예요. 봉으로 된 아변을 할 거예요. 자, 이것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시작하는 게 네모예요. 그냥 어떤 네모난 이제 그 중간 재료를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이 봉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얘가 이제 롤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줄이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눌러서 이쪽에서 눌러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타원형을 좀 찌그러진 타원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뭘로 해요? 이렇게 생긴 롤로, 그죠? 이렇게 생긴 롤로 가압을 해서 사다리꼴을 만들어줘요. 다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긴 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롤로 또 가압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두께를 혹은 지름을 줄여주는 거죠. 저거를 여기에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죠? 저렇게 한 번에 가면 힘도 많이 들고요. 균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재료를 불량률이 너무 높아져요. 네, 쓸데없이 힘도 많이 들고요.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기계가 고장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 각, 타원, 각, 타원, 각 이런 식으로 지름을 줄여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원이 아니고 마름모 갔다가 이쪽 갔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눌렀다가 이쪽으로 눌렀다가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눌렀다가 이쪽으로 눌렀다가 하는 식으로 마름모 각, 마름모 각, 마름모 각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롤을 뭘 쓰냐의 차이입니다. 한 번에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박스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일한 형태다. 한 번에 줄이지 않고 여러 번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치수로 아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선제 아변입니다. 선이에요, 선. 여러분들 철사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철사, 뭐 두꺼운 철사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아무튼 철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재료 갖다 놓고 여기다 넣어줍니다. 조 아변기, 크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두께를 줄여줘요. 큰 거에서부터 적당한 것까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중간 아변기를 통해 가지고 더 줄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아변기를 통해서 최종적인 크기로 줄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속도가 뭐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뿜어져 나올 때는 정말 빠르게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공장 가보신 분들, 혹시라도 보신 분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없으면 견학도 가고 할 텐데 이게 지금 견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직접 가서 보면 막 철사가 푹 하고 뿜어져 나와요. 푸쉬 하면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와, 저거 맞으면 진짜 뜨겁기도 뜨겁고 아프기도 아프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를 이제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감아줘야죠. 얘도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감는 작업을 하는 것도 속도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를 다 속도를 맞추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계산을 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업을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겠죠. 네.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압출 가공인데 잠깐 끊었다 갈게요.